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가 엊그제 같은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과 쉴 새 없이 울려대던 매미 소리로 가득했던 여름과 씨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여름의 열기도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바람결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에 와닿는 감촉부터가 다릅니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아닌 은은하고 선선한, 길고 길었던 여름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가을의 첫 속삭임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신만의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 하늘에서는 끈질긴 여름과 성큼 다가온 가을 사이에 미묘하고도 극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날씨라는 그림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러나지 않으려는 여름과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가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각의 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면 전선을 동반한 길고 흰 비구름대가 마치 거대한 커튼처럼 한반도 북쪽 지역을 서서히 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계절을 가르는 경계선,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제주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를 보시죠. 마치 수면 위에서 하얀 솜털이 피어오르듯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우리나라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품고 있는 풍부한 수증기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전선의 비구름과 남쪽에서 올라온 습한 구름이 바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한 차례의 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남은 더위를 말끔히 씻어내는 듯한 정화의 비였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기온이 한풀 꺾이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저기 북태평양 고기압을 보십시오. 마치 왕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늙은 왕처럼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그 힘은 여전히 막강하며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5W라는 번호를 가진 열대 요란, 즉 열대 기압의 씨앗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늙은 왕,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잠시 방심하여 물러나는 틈을 노려 북쪽으로 힘차게 도약할 준비를 하는 젊은 도전자와도 같습니다. 이 승부의 향방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8월 31일 전국 낮 최고 기온은 강원도 강릉에서 기록된 35.8도였습니다. 강릉 시민들께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는 부족해 땅은 메마르고 기온은 이렇게나 높으니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부디 시원하고 풍족한 비가 곧 이 땅을 적셔주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 새벽 또 다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전남 여수의 거문도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8.3도, 즉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갔음에도 이렇게 열대야 현상은 해안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 동안 열을 흡수한 따뜻한 바다가 밤이 되어도 그 열을 계속 방출하여 마치 보온담요처럼 공기를 덥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특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 기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서부와 제주도 한라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비는 보슬비처럼 잔잔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형태의 비로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비 덕분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모든 폭염특보가 해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 경고라는 최고 등급의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경고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되었지만 이것이 더위가 끝났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름의 잔상은 이토록 끈질깁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 대기상층이 이중 고기압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안정된 수축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월요일 날 12시
비를 몰고 왔던 저기압은 동해 북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꼬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꼭 필요한 비가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상공에는 강력한 이중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한층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도 5,500m, 개글 표면 기압으로는 500헥토파스칼층입니다. 이곳은 날씨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높이입니다. 거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이시죠?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 중심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있지만 그 거대한 세력권의 서쪽 가장자리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 더 높이 고도 약 12km, 250헥토파스칼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계 방향의 흐름이 훨씬 더 뚜렷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하늘의 강이라고도 불리는 제트기류가 흐릅니다. 제트기류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를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현재 티베트 고기압이 거대한 성벽처럼 작용하며 이 제트기류를 북쪽으로 밀어올려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고기압 덩어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두 고기압 모두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는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비가 내리는 곳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고도를 조금 낮춰 1,500m, 즉 850헥토파스칼 상공의 실제 기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위로는 19도 등운선이 지나갑니다. 이 높이에서 19도는 지상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을 보십시오. 24도 등운선이 보입니다. 이는 지상 기온이 39도, 심지어 그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넓은 지역에서는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팬 현상, 즉 팬 현상까지 더해진다면 기온은 상상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음에도 여름이 자신의 마지막 절정을 과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9월 2일 화요일 예보를 보겠습니다. 저기압은 쿠릴열도까지 멀리 이동했고 전선은 남부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상 우리가 주목했던 저기압의 씨앗 95W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열대 저압부로 그리고 마침내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예측 모델인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겠습니다. 초기 예측을 보면 이 열대 요라는 주변의 더운 공기에 비해 힘을 잃은 듯 닫힌 등압선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태풍이 만들어지기 위한 공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째,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섭씨 26.5도 이상의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은 수온이 30도가 넘어 그야말로 최고급 연료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둘째, 초기 저기압성 회전, 즉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95W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윈드시어, 즉 연직시어입니다. 쉽게 말해 상층과 하층의 바람의 속도나 방향 차이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무 블럭으로 높은 탑을 쌓았는데 바닥과 천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금세 무너지는 것입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으로 곧게 발달해야 힘을 틔울 수 있는데 상하층의 바람이 서로 엇갈리게 불면 그 구조가 찢어져 버려 성장할 수 없습니다. GFS 모델은 이 열대 요란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이르렀을 때 점차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지만 태풍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태풍으로 인정받는다면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더 멀리 돌려 9월 6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태풍 후보는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씨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북쪽에서 새로운 전선이 다시 남하하며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구름이 걸립니다. 가을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실제로 토요일, 즉 6일 무렵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가장 필요한 강원 영동 지역이 또 예보에서 제외된 점은 안타깝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날씨 예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호남 지역에만 비 가능성이 있고 영남과 제주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선은 중부지방에만 영향을 주고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GFS 모델로 돌아가면 오키나와 남쪽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열대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측 모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기술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AI가 기상 예보 분야에서도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인간이나 기존의 수치 모델이 놓쳤던 숨겨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웠던 국지성 집중호우나 복잡한 경로의 태풍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델은 아주 먼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태풍으로 보이는 등압선이 대한해협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예측이며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수치 모델은 업데이트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것은 제16호 태풍 타파가 될 것입니다. 타파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메기과의 민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며칠간의 날씨는 이처럼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될 것입니다. 여름이 남겨간 끈질긴 더위와 가을이 보내는 시원한 비의 전령 사이에서 고기압의 굳건한 냉정과 열대 요란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가져다주는 시원한 순간을 즐기시되 여름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최신의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